2024년 기준으로요, 65세 이상 노인분이 기초연금 받는 방법을 한방에 완전 정복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방법과 자격 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 동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드릴 순서는요, 첫 번째로는 기초연금을 못 받는 8가지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조할 자료 및 전화 상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초연금 신청 방법 요약 정리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2024년에 선정기준액과 기초연금액이 얼마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초연금을 못 받는 8가지 이유인데요, 가장 첫 번째로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서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재산과 소득이 하나도 없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조사를 하지 못하고, 조사하지 못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재산과 소득이 없어도 꼭 기초연금을 신청을 하셔야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만 65세 미만인 경우에요, 기초연금은 나이가 만 65세 이상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만 65세 미만이신 경우는 재산과 소득이 적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65세가 될 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요, 소득과 재산 등으로 산정한 소득 인정액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이 상위 30% 초과인 경우는 못 받습니다. 기초연금은요,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해서 하위 70% 이하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연금 수령 가능 금액은 얼마인가요?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해서요, 단독 가구는 213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340.8만원 이하만 기초연금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차량 가액 4천만원 이상의 고급 차량 소유자인데요, 여기서 이 차량 가액이라는 거는 신차, 새로 차 살 때 가격은 아니고 현재의 중고 차량 가격이라 보시면 되고요, 이 4천만원 이상의 고급 차량 소유자도 못 받고요, 이 본인 것뿐만 아니라 배우자 소유도 못 받고, 또 자녀와 공동 명의된 차량도 있으면 탈락하게 됐습니다. 2023년도까지는요, 이 배기량 3000cc 이상도 못 받았는데 2024년부터는 배기량 3000cc 조건은 삭제되고 이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만 못 받는 조건으로 변경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콘도나 골프, 승마, 요트, 고급 체육시설 등은 이 고급 회원권 소유자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은 다 탈락하고요, 또 배우자가 소유하고서 탈락해요. 그런데 만약에요, 이 콘도나 골프, 승마, 요트, 고급 체육시설을 본인 명의나 배우자 소유가 아니고 자녀와 공동 명의를 하고 있는 경우는 탈락하지는 않고요, 이 지분만큼만 재산으로 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로는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받으시는 분들을 직역연금이라 그러는데요,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는 기초연금에서 제외되고요, 이 수급권자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네, 원칙적으로 못 받기는 하는데요, 이 직역연금의 종류도 워낙 다양해서 예외 대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요, 국민연금공단 135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로 전화를 하셔갖고요, 내가 받는 연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꼭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건요, 이 퇴직연금 일시금을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때 일시금을 받았는데 현재는 재산이 없어요. 재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 퇴직연금 일시금이라는 것은 이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군인, 별제공에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받는 것이 퇴직연금 일시금이에요. 이걸 받으시는 분들은 현재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요, 또 퇴직 일시금이라는 게 있어요. 퇴직 일시금은 뭐냐면 이렇게 근무를 하셨는데 10년 미만 근무하신 분들이에요. 10년 미만 근무하신 분들은 퇴직연금 일시금이 아니고 퇴직 일시금을 받는데, 이런 분들은 기초연금에 탈락하지 않고 기초연금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번째로는요. 해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되면 그 다음 달부터는 지급이 정지됩니다. 영원히 정지되는 건 아니고요. 귀국을 하시잖아요. 귀국을 하시면 그 읍면동사무소에 꼭 귀국 신고를 하시고요. 그 다시 귀국한 그 다음 달부터는 다시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8번째로는 복역 중인 재소자나 행방불명자, 실종 또는 가출 선고자, 국적 상실자, 국외 이주자도 못 받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복역 중인 재소자 같은 경우는 이제 복역이 끝나면 다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8가지 조건에 해당하시면 기초역을 받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도 모든 조항에서도 일부 예외 조항이 있으니까 꼭 포기하지 마시고 자세하게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만 65세가 넘으셨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8가지 탈락 조건에 해당이 안 되는데 아직까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을 잘 들으시고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기초연금을 꼭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기초연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 신청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네, 나이가 만 65세 이상입니다. 만 65세 미만은 대상이 안 되고요. 자, 2024년도에 만 65세 이상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1959년생 생일달부터 65세가 됩니다. 만약 1959년 2월생이다. 그러면 2024년 2월달부터 65세가 돼서 그때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한국 국적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국내에 꼭 거주해야 됩니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청을 어떻게 하냐면 당연히 일단 본인이 신청이 가장 좋고요. 안 되면 대리인 신청이 됩니다. 이 대리인의 자격은 어디까지냐면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시설장들이 대리인이 되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본인이 가시면 좋은데 본인이 갈 수 없는 상황이면은 대리인이 같이 자녀들이 같이 동행해서 해주면 좋고요. 만약에 본인이 갈 수 없는 상황이면 대리인이 가서 신청해도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신청식인데요. 그럼 언제 신청하면 됩니까?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자, 만 65세 이상 되시는 분이 있죠? 만 65세 이상 되신다는 거는 1959년생 이전이신 분, 뭐 1958년생, 57년생 이전 되시는 분들은 바로 가서 신청하시면 돼요. 그냥. 근데 이제 만 65세가 되시는 분들이 있죠? 1959년생들, 이분들은 이 만 65세 생일이 되는 전달부터 가능하고 또는 생일이 해당되는 달까지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1959년 2월생이다. 그럼 언제부터 신청해야 되나요? 전달. 자, 1월 1일부터 신청해도 되고요. 늦어도 2월 말일까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게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만 65세 이상이 돼 지금 70대 됐어요. 대상이 되는데도 아직 대상인지 몰랐어. 그래서 인제 신청했어요. 5년 동안 못 받지 않았습니까? 아깝잖아요. 5년치 돌려주세요. 뭐 안 합니다. 네, 꼭 신청한 달부터 대상이 돼도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고요. 늦게 신청해도 소급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생일달이 되시는 분들은 생일달 되기 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그 전달에 신청하시면 좋고 늦어도 그 생일달까지는 신청해야 손해를 보는 일이 없겠습니다. 그럼 신청은 어디서 해야 되나요? 네, 신청은 이 전국 어디서나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가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뭐 주소지는 시골인데 내 서울에 있다. 서울에 있는 동주민센터 가서 하시면 돼요. 내가 사는데 또는 뭐 나는 어디가 마음에 든다. 그래 거기 가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주소지와 상관없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전국에 있는 각 지사 및 상담센터 가서 하셔도 되고요. 또 인터넷 복지로라는 온라인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 온라인 인터넷 신청은요. 가족 금융 제공 동의 및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자만 신청해서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장 접근하기 좋은 읍면 동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서 하시면 좋고요. 제가 추천하는 거는 그냥 사는 곳에 읍면 동사무소에 가서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요. 이거 신청 및 재산 조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신청서 작성 상담 및 접수를 어디서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동사무소에서 하고 읍면동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하고 또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도 하고 인터넷 복지로해서 해도 돼요. 가서. 그럼 이렇게 만약에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동주민센터가 신청을 했다 가정을 하면 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는데 이건 어디서 하냐면 시군 구청에서 해요. 이 동사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나 군이나 구청의 기초연금과 담당이 소득과 조사를 제사하고 이 수급 대상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결정 및 통보도 어디서 하냐면 이 시군구청에서 해요. 그리고 시군구청에서 수급자를 결정하고 통보를 합니다. 이 우편으로 보내주는데 그래서 일부 분들은 신청을 이 읍면동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했어요. 근데 대상이 아니라고 왔어. 억울하잖아요. 이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나 왜 안 나왔습니까 하고 따지거나 가서 물어보는 여기 가서 물어보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시군구청에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면 시군구청에서 소득 재산을 조사하고 여기서 결정 및 통보하고 여기서 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군구청 담당한테 소득 인정에 조사한 결과가 이의가 있으시면 여기에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언제 나오나요? 네, 매월 25일 날 나옵니다. 근데 25일이 휴일이면요,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휴일이면 그 전일 평일날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하고 조사해서 기본은 30일인데요. 사실상 그 소득과 재산을 모두 다 조사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한 40일, 50일 신청했는데 한 달, 두 달 됐는데도 연락이 없다. 그래도 그냥 가만히 기다리시면은요. 만약에 두 달 뒤에 또는 한 달 뒤에라도 기초연금 대상이 됐습니다 하면은 신청한 달부터는 기초연금이 나오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신청할 때 서류를 뭐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하시죠? 이 사전에 준비해서 가져가야 될 게 있어요. 자, 첫 번째가 신분증입니다. 신분증. 자, 신분증은 뭐가 있나요?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 여건 다 됩니다. 근데 본인이 못 가시는 경우 있잖아요. 대리인이 신청한다, 뭐 자녀 가서 신청한다 할 때는 이 신청자 본인 신분증, 어르신, 노인분 신분증 가져가야 되고요. 또 대리인 신분증도 가져가야 되고 또 위임증도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뭘 가져가야 되냐면 이 기초연금을 받을 통장 사본 본인 계좌 사본을 하나 가져가야 돼요. 기초연금이 나오면요 이 통장에 넣어주세요 하는 이거를 갖다가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가 근데 이제 혼자면은 당연히 본인 통장만 가져가면 되는데 자, 부부가 두 분 다 기초연금에다 해당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부부가 각각 본인의 통장을 가져가도 되고 또 한 분의 통장 사본만 가서 이 통장에다 넣어주세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부부가 같이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 한 분 통장에다 받는 게 좋습니까? 아니 따로따로 받는 게 좋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따로따로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거는 판단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류에 꼭 준비해야 될 서류 기억하세요. 자, 신분증 가져가야 되고요. 또 통장 사본, 기초연금 받은 통장 사본을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도 준비해야 될 서류가 있는데 이 단독 가구인 경우는 본인만 가면 되니까 본인이 이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에 가서 사인하면 되는데요. 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있잖아요. 이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도 기초연금의 대상이 되면 같이 가시면 되는데 한 분은 65세 이상이고 한 분은 65세 미만이면 한 분만 받고 한 분은 대상이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초연금은 이 부부인 경우는 무조건 배우자가 신청 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이 소득과 재산을 다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에 배우자의 사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한 분만 해당이 돼도 배우자도 같이 가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에 사인을 하거나 또는 뭐 안 가시겠다 그러면 미리 이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읍면동사무소에 서류를 갖고 와서 배우자의 사인을 받아서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사인도 같이 있어야 된다. 이걸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좀 해당자에 하나인데요. 혹시 뭐 또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 통보 요구서나 뭐 임대차가 있으면 임대차 계약서라든가 사용대차 확인서라든가 뭐 사실 이혼이나 사실혼 관계 확인서가 필요하면 그 서류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가져가야 될 서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분증 가져가야 돼요.
그 다음에 기초연금 받을 통장사본 가져가야 돼요. 그 다음에 금융정보, 부부지간인 경우에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에 사인을 미리 받거나 아니면 같이 가서서 사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추가적인 서류가 있으면 추가적인 서류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읍면 동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지사 가면 있는 서류에 있는 서류 그냥 쓰시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이거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초연금 신청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 신청 쓰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있어요. 여기에 사인, 본인하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도 다 같이 사인을 해야 된다. 본인만 있으면 본인만 가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득재산신고서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초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서류만 앞에 말씀드린 이런 서류만 있는데요. 혹시 이제 조사를 하다 보면 이 정보 시스템 조회 자료로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담당 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하면 그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이 참조 자료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초연금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내용 들어보신 분들은 많겠지만 기초연금 내용이 진짜로 복잡해요. 아주 복잡하거든요. 이 관련 법령은 뭐가 있냐면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 관련된 고시들도 있어요. 그리고 관련 사이트 보시면 이 기초연금 홈페이지 있거든요. http://basicpension.mohw.go.kr 이거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들어가시면 여기에 기초연금 모의 계산도 할 수 있고요. 또 기초연금 관련한 상세한 자료가 있으니까 여기를 보셔도 상당 부분 많은 기초연금이라는 게 어떤 거고 어떻게 신청하는 거고 어떻게 계산되는 거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도 있고요. 또 보건복지상담센터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 봐서도 잘 모르시잖아요. 이제 그럼 이제 전화로 물어봐야 되는데, 전화로 물어보는 거는 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번호시 129로 누르셔도 되고, 또 국민연금공단 1355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 보건복지상담센터를 많이 이용해요. 여기를 많이 이용해서 많이 물어보고, 근데 이제 국민연금 관련해서 물어보실 게 있다 그러면 국민연금공단에 하셔도 되고, 또 국민연금공단에도 기초연금을 물어봐도 되시겠습니다. 두 군데 마음에 드는데 하시고요. 단지 저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초연금 신청 방법을 요약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신청 대상 어떻게 돼요? 만 65세 이상 한국 국적의 거주자고요. 자, 1959년생 생일달부터 만 65세가 됩니다. 자, 소득 인정의 기준으로 소득 인정의 하위 70% 이상만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인가요? 단독 가구는 213만원 이하고요. 부부 가구는 340만 8천원 이하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기초연금은 얼마 받나요? 단독 가구는 최대 33만 4,810원을 받고요. 이것이 2024년 기준입니다. 부부 가구 중 한 명만 받는 경우도 최대 33만 4,810원 받을 수 있고요. 이 부부 가구 중 두 명이 다 받는다. 그럼 최대 53만 5,6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명이면 33만 4,810원은 66만 8천원 이상 받아야 되는데 왜 53만 5,680원 밖에 안 되냐 하면 이 부부가구 두 명이 받으면 20% 감액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53만 5,680원이 최대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신청 시기는요. 자, 만 65세 생일에 속하는 달에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65세가 넘으셨으면 바로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신청 방법은요. 주소지 상관없어요. 마음에 드시는 읍면 동사무소 동주민센터 가서 하시면 되고 국민연금공단지사 인터넷으로 하셔도 되는데 이왕이면 본인이 사는 데 가시면 좋겠죠. 자, 여섯 번째 신청 서류. 자, 신분증 꼭 가져가야 돼요. 통장사본 꼭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금융제본 제공 동의서, 부부지간인 경우는 부부 사인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 전월세 계약서, 기초연금 신청서, 그 다음에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다 가면 있는 겁니다. 기타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추가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자, 기초연금은 언제 나오나요? 매월 25일 날 나오고요. 자, 휴일이면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 65세 이상이 되셨는데 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 없나 긴가민가해서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안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신청을 해보세요. 일단 신청을 해서 내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신청을 안 했는데 될 수도 있는데 괜히 안 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신청을 하셨는데 재산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상위 30%야.
그래서 안 되시면 나는 돈이 많아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신청을 했는데 됐어.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기초연금 받으시고. 그래서 저는 65세 이상은 일단은 신청을 하시고, 또 아슬아슬하게 탈락하신 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해가 바뀔수록 선정 기준액 또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 신청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요. 자, 2024년 기초연금 받는 선정 기준액 및 기초연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해서요. 단독 가구는 213만원 이하 기초연금 받을 수 있고요. 부부 가구는 340만 8천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초연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2024년도에 단독 가구 혼자만 계신 분이나 또는 부부 중 한 명만 받으시는 분들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게 33만 4,810원이고요. 부부 두 명이 다 받으신다. 그러면 20% 감액이 돼서 53만 5,680원을 받게 되시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향과 일산 파주 지역의 방문요양 전문업체인 아들딸 방문요양의 대표 배종일이었습니다. 제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좀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기초연금 상세한 내용은 지금 보시는 아들딸 방문요양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 많은 동영상이 있으니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요, 댓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최대한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